그 수업 내용 중에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설명해 달라 이런 게 있으시면은 제게 알려주시면 다음 주 수업에서는 그걸 좀 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렇게 수업 내용을 좀 구상을 해봤는데 일단 이제 너무 막막하시면은 공유 드라이브에 있는 그 자료를 다운받으셔가지고 일단 요거를 제 커리큘럼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조금 더 자신의 경험을 반영하셔가지고 수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16년 동안 좀 더 이제 학생들의 흥미를 담고 이제 목적에 맞게 이렇게 과제를 만들고 이렇게 했었는데 여전히 저도 지금 발전해 가는 과정 중에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자, 이제 8학년에 대한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7학년부터 9학년까지는 일단 자신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언어의 세련된 사용, 그 다음에 나는 왜 공부하는가?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할 수는 없는데 나는 무엇을 위해 공부하는가? 자신만의 이유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서 이제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그 8학년 시작되면은 첫 번째 유닛은 미디어에 대한 이해인데 먼저 이제 교육의 목적부터 공교육의 목적과 사교육의 목적. 그러니까 공교육의 목적은 그 사회에 어울리는 성인을 만드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제 그것은 사회의 목적이고 나의 목적은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그림을 잘 그리지만 나는 음악을 좋아한다라고 했을 때 사회는 내가 그림을 그리길 원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랬을 때 사회가 좀 더 많은 생산을 얻게 되죠. 하지만 나는 음악을 원할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더 행복하니까. 그래서 공교육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교육의 목적이란 무엇인가? 교육의 관점에서 한번 설명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 이 교육 속에서 나는 무엇을 찾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제 정보를 전달하는 다양한 방법인데 여기서 문학적 방법. 요게 이제 그 IB가 말하는 네 개의 문학 장르죠. 그 릿 과정에서 가르쳐야 되는 네 개의 문학 장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문학 장르. 요거는 이제 나중에 그 졸업 시험을 치면은 대표적인 그 비문학 장르들입니다. 공익 광고 뉴스, 만화, 신문 기사, 영화, 카드 뉴스. 아직까지 이제 시험지로 나오기 때문에 영화는 지금 적용이 안 되고 있지만은 들리는 소문으로 이제 그 컴퓨터 시험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랭귀지 A 과목에서 컴퓨터로 시험을 친다라고 한다면은 뭐 영상의 도입 그것 빼고는 없을 겁니다. 일단 지금까지 나온 장르는 이제 그 신문 기사 중에서도 칼럼, 그 다음에 인포그래픽, 요게 이제 집중적으로 나왔네요. 그래서 그 장르들을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잠시 이제 뭐 깊은 수준까지는 아니지만은 공익 광고를 잠시 분석을 하고 넘어가 봅니다. 자, 분석의 단계에서 첫 번째는 주제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 텍스트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왜 하필 그렇게 이해했는가? 이 메시지의 어떤 요소들이 그러니까 이 공익 광고의 어떤 요소들이 그 메시지를 완성하고 있는가? 왜 우리는 다른 메시지로 해석하지 않고 하필 그 메시지로 해석을 했는가? 요거는 이제 졸업시험까지도 일관되게 나오는 그러니까 이 텍스트의 메시지를 완성하기 위해서 어떤 장치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그걸 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요것 같은 경우 지금은 이제 학생들에게 아이디어를 듣는데 나중에 가면 이제 이 핸드폰의 낯설게 하기, 그 다음에 이제 공간의 대칭 구조, 밝음과 어둠, 조명의 사용, 소품의 사용, 그런 것들까지 이제 넣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걸 바라보고 있는 카메라는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그런 것들 종합을 해가지고, 따라서 이 공익 광고가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이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도 이제 봐야 되고. 그래서 영상은 시험에는 실제는 안 나옵니다만은 영상을 분석 안 해버리면 사실 미디어 리터러시에서는 대부분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영상 분석도 이제 꼭 가르치기를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요 유닛이 끝이 나면은 이제 하는 것은 내가 모델인 잡지 표지 만들기입니다. 잡지 표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어떤 잡지인가, 두 번째 그러니까 그 표지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구도에서 어떤 옷을 입고 어떤 배경으로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가, 그리고 표지에서 소개되고 있는 그 가장 중요한 기사, 그 기사의 제목은 무엇인가, 그리고 잡지 표지 형식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학생들에게 한번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10년 후에 네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그래서 네가 이 사회에 처음으로 어떤 소개된다면은 어떤 존재로 소개되기를 원하는가? 한번 그걸 미리 한번 디자인을 해봐라. 그러면서 조금 이제 그 학생의 꿈을 구체화시키는. 그리고 동시에 이제 그 잡지 표지 모델. 내가 만약에 이제 그 신의 21이라는 잡지를 사용했다. 그럼 신의 21의 표지는 대체로 어떤 공통점들이 있는가? 거기에서 내 사진을 어떻게 넣고 잡지 이름을 어떻게 넣고 기사들을 어떻게 배치를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8학년 두 번째 유닛이 수필.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이제 그 희곡과 소설의 비중이 커지기 때문에 좀 저학년에서 수필을 많이 다룹니다. 수필이나 시. 그러니까 운문 형태를 많이 다룹니다. 먼저 이제 문학 작품 속에서 묘사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유명한 문학 작품들 묘사 가자는 거 공부하고, 그 다음에 정보를 요약하는 거. 요거는 이제 신문 기사를 유튜브에서 다운받아가지고 그걸 보면서 그 내용을 세 줄로 요약하는 거 연습을 합니다. 그 질문 양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로필 사진에서 이 사람의 욕망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선생님들, 이 프로필 사진에서 이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고 싶어 하는지 보이십니까?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하는가. 그걸 이제 학생들과 같이 분석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 같은 경우 나는 자유롭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으면은 이것보다는 하늘을 강조하는 게 더 좋은데 왜 하늘을 강조하지 않고 이렇게 했을까? 그래서 자유라는 메시지를 이제 자유의 의미를 축소시켰을까?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저기에 한 절반의 공간을 빈 공간으로 놔뒀을까? 이 사람도 왜 이렇게 왼쪽에 여백을 강조하고 있을까? 생일, 강아지, 여백. 그래서 그걸 통해서 드러나는 이 사람의 욕망을 파악했다면은 그러면은 내가 한마디로 이 사람과 친해지려고 하면은 그 욕망을 어떻게 건드려야 될 것인가? 당신은 참 뭐뭐 하시네요. 이 사람은 자신이 뭔가 다른 사람에게 호통치는 명령하는 사람이다. 이런 거를 강조하고 싶어 하는 것 같죠? 이 사람은 자신이 굉장히 단호하고 지적인 사람이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성실하고 검소한 사람이라는 걸 강조하고 싶어 하는 것 같네요. 통찰력. 그리고 이제 그걸 끝낸 다음에 이제 자, 사진을 묘사를 하는데 요 사진의 내용을 세 줄로
한번 줄여봐라. 그러니까 길게 쓰지 말고 딱 핵심적인 세 개만 딱 언급을 해라. 누구는 뭐 하고 있고, 누구는 뭐 하고 있고, 누구는 뭐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디카시와 좀 비슷합니다. 일단 그 브레인스토밍을 합니다. 어떤 단어를 다 한 다음에 그 단어들을 어떤 식으로 세 개의 카테고리로 해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그 각각의 카테고리를 어떻게 하나의 문장으로 완성해야 될 것인가. 이 사진의 의미를 완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세 가지는 무엇인가? 고양이, 아저씨, 그 다음에 목장인가, 소인가? 세 개니까 하나는 포기해야 되겠지요. 그런 다음에 이제 아저씨를 묘사하려면 아저씨는 어떠어떠한 아저씨, 고양이는 어떠어떠한 고양이. 그래서 가장 짧은 내용 속에 어떻게 정보를 더 많이 담을 수 있는가. 그리고 이제 뭐 요거는 이제 그 아까 제가 워크 그러니까 한 작가의 수필이나 시를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여기는 아직 저 저학년이기 때문에 제가 좀 유명한 수필들 좀 모아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메시지를 완성하는가. 예를 들어서 관용의 힘이란 요 수필 같은 경우에 영국에 갔는데 거기에서 리더가 약속 시간에 여전히 손님이 있어서 거기서 화를 내고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리더의 방식과 나의 방식을 대조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관대해질 필요성이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가. 그리고 수필과 일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인쇄되는 매체는 왜 독자들을 고려해야 되는가. 그런 것까지 이제 설명해 드렸죠. 그리고 이제 이게 끝나면은 자, 이제 학생들에게 실제로 이제 그 글쓰기를 시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그 중국 마라톤 대회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자, 우승 후보로 꼽히던 제클린이라는 선수가 양팔이 없어서 이제 물을 못 마셔서 이제 괴로워하는 선수에게 물을 먹여주다 보니까 이제 우승을 못 했습니다. 요 사건을 이제 학생들에게 이야기로 구성하라고 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이야기로 구성한다? 그러면 누구의 시점인가? 주동인물은 누구이고 반동인물은 누구인가? 그리고 이제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을 할 것인가? 거기에서 다양한 해석이 들어갈 수 있죠. 제클린은 또 왜 물을 줬는가? 그냥 이 사건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제 그 호의로 물을 줬다. 그러니까 배려를 위해서 물을 줬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좀 더 상상력을 발휘해 보죠. 제클린이 우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승으로는 어떤 자신을 돋보이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카메라에 주목을 받도록 이렇게 한 게 아닐까. 그걸 이제 제클린의 시점으로 이제 심리 묘사를 하면서 한 학생도 있습니다. 상당히 흥미롭죠.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 그 코치의 입장에서 혹은 이 지나가던 관객의 입장에서 혹은 이제 이 중국인 선수의 입장에서 이제 다양한 입장에서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이제 평소에 이 선수 입장에서 쓴다면 이 선수는 평소에 제클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래서 자기는 흙수저인데 제클린은 이제 금수저다. 근데 이제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했는데 이제 체력이 고갈됐는데 제클린이 물을 떠주더라. 아, 나는 선수로서도 졌지만 인간으로도 졌구나. 뭐 그런 내용을 쓴 학생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만들어 보라. 라고 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자, 작년에는 디카시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로 들어갑니다. 예, 저도 이제 이걸 16년 동안 준비한 자료다 보니까 막 시간이 뒤섞여가지고, 일단 저는 그
집중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책 하나를 집중해서 못 읽습니다. 저는 책을 딱 들고 있으면은 10분 안에 좁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그러니까 집중해서 읽으려고 하다 보니까 저는 책을 펼쳐놓고 타이핑을 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 번에도 읽은 책은 다 타이핑으로 써져 있기 때문에 뭐 그거를 좀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생들은 오프라인으로 그 인쇄된 책을 읽는 것보다는 PDF 포맷으로 읽는 것을 더 쉬워합니다. 뭐 그런 이유도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8학년에서 시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로 들어갑니다. 시 이론 짧게 설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자 먼저 그 우리는 랭귀지 리터처 과정이기 때문에 뮤직비디오까지 시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뮤직비디오에서 제가 이제 자주 쓰는 자료는 그겁니다. 저 BTS. BTS 뮤직비디오에는 상당히 문학적 상징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노래를 감상을 하는데 MP3 파일로 가지고 이제 이 노래를 들어보고 그 다음에 가사만 따로 들어봅니다. 가사만 따로 읽어봅니다. 그러면서 이 가사에 없던 어떤 감정이나 어떤 것을 이 가수가 자신의 음색으로 넣었는가 두 개를 비교를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뮤직비디오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가사로만 봤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뮤직비디오로 봤을 때 어떤 차이가 생기는가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어떤 문학적 상징들이 들어가 있는가. 그래서 BTS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영화나 이런 것들 상징을 많이 사용을 했던데 DNA 같은 경우는 김춘수의 꽃과도 연결이 되고 노사연의 만남과도 연결이 되고 데미안도 잠시 나오고 윤동주의 쉽게 씌어진 시와도 관련이 되고 그다음에 페이크 러버 같은 경우에는 저 위대한 개츠비, 인셉션 그다음에 또 그 뭐죠 어느 도시의 사람들 그건 봄날에 나오네요. 오메라스. 그래서 기생충도 참고한 것 같고 설국열차도 참고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메라스를 떠난 사람들도 참고했고 인셉션은 상당히 많이 참고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래서 설명을 하고 그래서 가사만 분석했을 때 의미가 어땠는가 그 다음에 영상에서는 또 어떤 의미가 들어갔는가 그래서 BTS가 요 뮤직비디오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렇게 하면은 학생들 뭐 BTS 좋아하니까 이제 흥미를 많이 갖습니다. 특히 이제 그 요거 아이유 좋은 날 같은 경우에 뭐 운수 좋은 날과도 연결되는데 이제 가사에 넣는데 뮤직비디오에는 담긴 게 그 머리카락 길고 안경 쓴 사람 그 사람의 존재 뮤직비디오에서 그 사람을 왜 넣었을까 그 사람이 의미를 어떻게 바꾸는가 즉 아이유가 자기가 좋아하는 오빠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면서 또 자기를 좋아하는 남자를 놓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의미를 어떻게 확장시키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보고 넘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본격적으로 이제 시를 하게 되는데 한번 시 쓰기를 해보는데 추천시 먼저 공부하고요. 여기서 이제 그 선생님들 기존에 있던 시도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은 기존의 해석에서 벗어나는 부분도 우리 가르쳐 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저 참깨를 털면서 요 시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선생님들 참깨를 털면서 예, 그죠. 뭐 나름 좀 유명한 건데 근데 기존의 해석에서는 이것을 그 시골에 내려가서 할머니와 참깨턴 일화를 담은 거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김준태 시인은 지금까지 어떤 그 권력의 폭력에 대해서 집중해 온 시인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한국 그 국문학의 분석은 너무 피상적인 수준에 그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를 이 시의 화자가 참깨를 털면서 자기 안의 폭력성을 발견하는 그래서 폭력에 빠져들어가는 과정
거기에서 할머니가 마지막에 말립니다. 아가야, 모가지까지 털어내면 안 되느니라. 그러면서 나는 탁 돌아옵니다. 즉, 인간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폭력성에 대해서 고찰한 시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에 대해서 저의 해석을 설명을 하죠. 그러면 이제 첫 시간에 설명했던 것처럼, 그냥 할머니와 참깨 터는 내용으로 봤는데, 이 안에 화자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폭력에 빠져들어가는가. 그런데 문학에서, 문학에서 정당한지 안 한지는 그것이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은가, 그럴듯한가 아닌가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설령 시인이 난 이런 의도로 했다라고 해도 그것은 출판된 다음에는 그건 한 사람의 의견이지 그것이 정답은 안 됩니다. 즉, 그러니까 하나의 작품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 것은 이제 이 관점에 보면은, 그러니까 저 기존의 해석처럼 그냥 방학 때 시골에 내려가서 할머니와 같이 참깨 틀은 얘기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유일한 답이 아니라 그것은 정답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안에서 화자가 참깨를 털면서 특히 이제 이 참깨를 털어다니는 일은 희한하게 있는 것 같다. 한 번을 내리쳐도 셀 수 없이 쏴쏴 쏟아지는 무수한 흰 알갱이들. 사람도 아무 것이나 한 번만 기분 좋게 내리치면 참깨처럼 쏴쏴 쏟아지는 것들. 저는 이게 피에 대한 상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작가가 정말 그냥 나 할머니랑 방학 동안에 참깨 털었어. 그걸 싫어했다? 김준태 씨는 일생 동안 독재 권력의 그 폭력에 대해서 고찰한 시인인데 뜬금없이. 그래서 저는 인간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폭력성에 대한 고발,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들려주면 학생들은 이제 분석이란 건 저런 거구나. 표면적으로 어떤 의미였는데 거기에서 이 단어에 담겨있는 의미를 파고 들어가니까 내용이 확 바뀌는구나. 분석의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이제 이 시는 사실상 그 파리대왕과 연결이 되죠. 인간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폭력성을, 야만성을, 위험. 그래서 분명히 이제 채점가들은 대체로 이제 국문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지금 채점의 방향은 이제 방금 그 시린프님이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참고서에 안 나와 있다라고 하면 그건 틀린 걸로 봅니다. 근데 그것은 IB 교육에서 중대한 오류입니다. IB는 그 가능성을 열어두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채점관들은 그것이 아무리 타당해도 참고서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틀렸다라고 합니다. 그건 IB 규정 위반입니다. 그래서 고민이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서 학생들에게 창의적인 관점과 비판적인 시각을 가르칠 것인가? 아니면 파이널 이그점을 위해서 학생들을 이제 참고서 내용만 외우도록 가르칠 것인가? 근데 뭐 다행히 요즘 이제 채점이 워낙 엉망이다 보니까 뭐 저도 채점은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리안 A 채점이 워낙 엉망이다 보니까 요즘은 저 DP 코디네이터와 교장도 요즘은 저한테 뭐라고 안 합니다. 그, 그, 잉글리시 A, 그러니까 랭귀지 디파트먼트 책임자에게 요번에 저 페이퍼 원 시험으로 책 표지가 나왔어라고 하니까 그 영어 선생님도 웃습니다. 어떻게 그게 나올 수 있냐고. 그러다 보니까 뭐 한편으로는 좋은 게 출제와 채점이 워낙 엉망이다 보니까 학교에서 그 코리안 A 성적을 쫄르질 않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그 중요한 시 몇 개 이렇게 수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학생들과 같이 시를 써봅니다. 자, 요건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받은 자료인데 이미 상당히 시의 형태를 띠고 있지요. 여기에서 이제 핵심 단어만 빼고 다 지우고
핵심 단어를 재구성해서 요거를 시의 형태로 다시 만들어 봅니다. 학생들과 같이. 상당히 슬픈 얘기입니다. 어렸을 때 이제 이 화자가 이제 상처받을까봐 이제 축제처럼 우리 매주 토요일은 이제 라면 먹는 날로 하자. 부모님들이 이제 사업이 망해서 가난을 감추기 위해서. 그걸 이제 어른이 돼서 깨달은 얘기인데, 그걸 이렇게 쭉 이제 이 글 쓴 사람이 어른 돼서 깨달은 다음에 이렇게 쭉 썼는데, 이미 상당 부분 시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시답게 이제 줄이고 연을 바꿔보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한 4연 정도의 시의 형태로 재구성하는 겁니다. 학생들과 같이. 그러면 이제 일단 여기에서 일단 다 줄입니다. 이게 빠지면은 의미가 전달 안 된다. 공합 빼고 다 없앱니다. 그런 다음에 요 단어를 어떤 순서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이제 요 단어 사이에 조사를 어떻게 넣어야 될 것인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요걸 이제 시의 행처럼 바꿉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요 전체를 쭉 몇 개 바꿔 가보면은 학생들이 이제, 언어를 운용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한 번 더 이제 감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설득력 있는 글쓰기, 아, 이것도 좀 설명할게. 요거는 그, 한번 봄이 드라이브에 있는 그 내용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과제가 유엔 연설문 만들고 발표하기.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떤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유엔에서 초청을 받았다. 나에게 5분이 주어졌다면은 나는 유엔에서 어떤 말을 하고 싶은가? 양성평등인가? 아니면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인가? 아니면은 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세상 사람들이 모두 나를 한순간 바라보고 있다면 나는 그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은가? 나는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은가? 한번 그걸 연설의 형태로 한번 해보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관점과 미디어의 수용인데, 이건 여러분들 일본 영화 선생님들 전차람 아십니까? 선생님들 간단한 답은 좀 해주시고, 그 전차람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학생들과 한번 쭉 보여줍니다. 이 영화를. 그러면 학생들은 이제, 러브 코미디다라고 이제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의 과제를 줍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여주인공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다시 한번 구성해 보아라. 짧게. 플롯만. 그러면 이제 갑자기 이제 그 범죄물, 스릴러물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비교를 합니다. 왜 우리는 이 작품을 로맨스 코미디라고 봤는가? 근데 왜 여주인공의 관점으로 옮겨지니까 이게 갑자기 공포물이 되는가? 관점은 이야기의 해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이제 거기에 관련된 시로 이제 한민복 씨 그 오래된 잠버릇. 나는 천장에 붙어있는 파리가 불쌍하다고 바라보고 있었는데 파리는 또 천장에서 나를 보고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그 다음에 이제 그 8학년 마지막 유닛으로 이제 김여령 씨 우한 거짓말. 자, 작품을 선정할 때 예술성 이런 거 따져가지고 뭐 유명한 거 필요 없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고민하는데 가장 가까운 작품, 그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 갈등에 자기 문제처럼 몰입할 수 있는 작품을 해야 됩니다. 괜히 우리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이제 뭐 영화 배운답시고 옛날 흑백 예술 영화 이런 거 보면은 막 다 졸지 않습니까? 주인공이 고민하는 게 학생들이 공감할 수 없으면 거의 효과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적어두시고, 자, 여기서는 학생들이 자기 문제라고 공감할 만큼 그런 문제를 다뤄야 됩니다. 거기서 이제 제가 뽑은 것이 김여령 씨 우한 거짓말입니다. 학폭, 경쟁, 왕따, 자살. 왜 청소년들에게는
위로와 용서가 필요한가, 위로와 공감이 필요한가. 거기에서 이제 요거는 이제 영화가 있어가지고 제가 안 그렸는데 영화 이미지를 캡처해가지고 PPT 파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파란색 텍스트는 이제 대화고, 그 다음에 오렌지색 텍스트가 학생들이 기억해 둬야 될 텍스트고, 흰색은 뭐 그냥 별거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파이널 exam 대비해가지고, 이제 핵심 내용들 요약하고, 거기에서 이제 장편 소설이다 보니까, 주제를 완성하기 위해서 작가가 이 작품에서는 어떤 장치를 썼는가, 만지의 성장, 만지와 화연의 갈등, 그 다음에 그 전지적 시점의 화자와 이제 천지의 1인칭 시점의 이제 혼용 핵심 장치들 기준으로 이제 그 페이퍼 2 질문을 이제 연습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 유닛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작가의 말, 요걸 읽어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작가가 이 작품을 왜 썼는가를 쭉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했는데, 요걸 통해서 이제, 작가의 입장이 천지에 많이 반영되어 있구나. 그 작가가 이제 자기가 중학교 때 자살할 뻔 했다가 이모의 따뜻한 위로로 살려고 해서, 살 수 있게 되었는데, 자기가 이제 이모의 나이가 되어서 젊은 그 청소년들에게 위로를 주고 싶은데, 거기에서 왜 작가는 소설을 쓰려고 했을까? 그리고 그렇다면 이 작가의 주제의식, 위로와 용서를 어떻게 작가는 이 작품 속에서 구현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이제 연결시켜서 설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5개의 빨간 털실의 상징성 이런 것들 설명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9학년 넘어갑니다. 9학년 넘어가면 처음에 이제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소통이란 것은 무엇인가? 좋은 소통이란 무엇인가? 거기에서 이제 제가 예로 드는 것이 그 어, 어, 어. 그레타 툰베리의 그 사례인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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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요. 잠깐만요. 음. 그 그레타 툰베리 그 기후에 관련된 그 연설을 가지고 그레타 툰베리가 이제 그 어른들에게 이제 How dare you라고 반복하면서 당신들이 우리를 속여왔어. 난 더 이상 당신들을 믿지 않을 거야라고 하는데 환경 보호를 하자는 메시지는 좋은데 저 그레타 툰베리의 태도는 과연 타당한가? 어른들을 적으로 돌리고 나는 당신들을 심판할 거야. 당신들이 내 마음에 들게 하지 않는다면 나는 당신들을 용서하지 않을 거야라는 저 태도는 과연 설득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왜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태도도 중요한가? 그걸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유닛에서는 이제 학생들에게 이제 포토 에세이를 쓰도록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이제 먼저 나만의 독특한 경험, 그 다음에 그걸 먼저 이제 글로서 수필로서 쓰고 그 다음에 그 수필에 사진을 넣어서 이제 포토 에세이로 완성하는 것까지 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이제 우린 랭릿이니까 이제 텍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텍스트에서 그냥 단순히 사진을 하나 또 관련된 걸 하나 넣는 게 아니라 어떤 사진을 통해서 텍스트를 대체함으로써 텍스트 일부를 이제 이미지로 대체하는 거죠. 그러면서 텍스트와 이미지의 조화, 그냥 워드 파일에 텍스트 이미지를 삽입한 것이 아니라 텍스트와 이미지를 오버랩하거나 아니면은 이미지의 중간에 텍스트가 들어가 있거나 그런 식의 조화까지 고려를 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포토 에세이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장편 소설 들어가기 전에 간단한 이제 문학의 중요한 장치들 이런 것들 좀 설명하고 들어갑니다. 여기서 이제 그 영화들 많이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과제로 이제 비디오 게임 디자인하기. 요거는 이제 템플릿을 주고 네가 어떤 장르의 어떤 비디오 게임을 만들 것인가. 그 비디오 게임 속에서 학생들은 어떤 걸 반복해야 되는가. 그래서 좀비를 잡아야 되는가. 그리고 목적은 무엇인가. 이 경험을 통해서 비디오 게임을 끝냈을 때 사람들은 어떤 메시지 전달받게 되는가. 그거를 이제 레이아웃을 짜보라고 템플릿을 주게 됩니다. 그거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요게 학생들이 제 과목에서는 가장 좋아하는 그 유닛인데 9학년 2학기 첫 번째 유닛인데 한 달 반 동안 영화만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각각의 그 영화에서 어떻게 인간의 본성을 보여주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버틀러, 그 다음에 스파이더맨 홈커밍, 요걸 통해서 세대 갈등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짓말이란 영화, 거기에서 주인공인 아영을 통해 가지고 요건 실제로 이제 영화를 보여주는데 제가 영상 파일을 하려고 하니까 용량이 너무 커져가지고 이미지만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아영은 왜 리플리 증후군에 걸리게 되었는가? 현실의 불행이 어떻게, 그러니까 나는 부자다라는 환상으로 연결이 되는가? 현실이 점점 불행해질수록 아영의 환상은 어떻게 변하는가? 그리고 마지막에 아영은 어떻게 이제 몰락하게 되는가? 왜 인간은 불행해지면은 달콤한 위로를 찾게 되는가? 그걸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통해 가지고 문학 작품이 어떻게 인간의 본성을 파고들어서 설명을 하는가? 그래서 이제 각각의 영화들이 이제 인간의 하나의 본성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들은 이걸 보면서 아, 영화란 것이 그냥 단순한 오락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안에는 이제 작가의 어떤 치열한 그 인간에 대한 해석이 들어가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영화를 파고들게 됩니다. 나는 이 영화를 왜 좋아하는가? 이 영화 속에 내가 좋아하는 무엇이 담겨 있는가? 그걸 이제 파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기억에 뒀다가 DP 과정 가서 이제 HLSA, 랭립 과정의 HLSA는 비문학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이제 자기가 생각해 뒀던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HLSA를 쓰면 이제 한 2, 3일 하면 HLSA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는 이제 그냥 마블, 뭐 초능력 이런 영화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이제 아이언맨과 스파이더맨은 이제 그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 가깝습니다. 정신적으로. 그래서 작가가 이걸 통해서 어떻게 이제 왜 아버지는 자꾸 아들이 간섭하는가? 아들은 왜 자꾸 이제 왜 날 자꾸 어린애로 보세요라고 하면서 반항하는가? 그걸 이제 이 영화를 통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왜 집에서 부모님들과 갈등을 하는가? 부모님은 왜 여러분들에게 잔소리를 하는가? 왜 부모님들도 여러분들 나이 때 똑같은 걸 겪었으면서 또 여러분들 나이가 됐을 때 또 잔소리를 하게 되는가? 그걸 통해서 이제 세대 갈등을 이해하게 됩니다. 요거 다음에 이제 보는 게 이제 버틀러. 요거는 조금 더 현실적인 영화입니다. 그 백악관의 흑인 집사인 아버지와 그 흑인 집사인 아버지를 부끄러워하는 이제 그 블랙팬서 당 아들. 왜 아버지는 아들에게 화를 내는가? 아들은 왜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이 세계에 불만인가? 왜 이것이 또 다음 세대에 반복되는가? 그리고 왜 둘 다 나이를 먹고 아들도 아버지가 되자 둘은 화해하게 되는가?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세대 갈등에 대해서 이해를 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 주변에서 다양한 어떤 그러니까 이걸로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겠지만은 자기가 관심을 가질 만한 이제 많은 부분들, 인간의 본성들이 이제 설명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요 각각에 대해서 이제 요거는 이제 한 과제당 5점짜리로 이렇게 이제 설문조사를 합니다. 요 설문조사의 핵심은 솔직함과 이제 풍성함입니다. 이 각각의 질문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제 풍성하게 자기 의견을 써봐라.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업이란 애니메이션이 집착에 대해서 다뤘기 때문에 그 집착에 대해서 이제 너는 집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언제 집착해 본 적이 있느냐? 네가 만약에 주인공을 우연히 엘리베이터에서 만난다면 그 짧은 시간 동안 무슨 말을 해주고 싶으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그 비판적 글쓰기에서 여기서 조금 이제 이론적으로 들어갑니다.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 그리고 이제 설명에는 어떤 방법이 있는가? 내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어떤 설명의 방법들이 있는가? 그 다음에
선전기법. 그러니까 선전과 뭐 선동과 설명, 설득은 어떻게 또 다른가? 그 선전기법으로는 어떤 게 있는가? 총 7가지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건 요 4가지입니다. 요거는 이제 나중에 페이퍼 1에서도 자주 언급이 됩니다. 페이퍼 1에서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논리적 오류 유형, 즉 궤변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는가? 궤변은 어떨 때 사용되는가? 그 다음에 이제 이 주장에 대해서 각각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가, 어느 정도 동의하는가, 반대한다면 어떤 이유로 반대하는가, 저 내용 중에서 어떤 부분이 나는 마음에 안 드는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과제를 주는 게 유니세프 기부를 권장하는 연설하기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유니세프에 이제 기부하라고 청중들을 설득하는 겁니다. 요 과제에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제 대상 그 대상 청중을 제한하는 겁니다. 청소년 남학생 아니면 40대 주부 아니면 그룹 CEO들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에게 설득력 있도록 유니세프 기부를 권장하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설령 굉장히 잘 만들어진 연설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 대상에게는 안 먹히겠다. 예를 들어서 CEO라고 했는데 CEO에게 여기에 기부를 하면은 당신 회사의 브랜드 이미지가 얼마나 개선되고 그것이 이제 판매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가 아니라 저 아이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가 저 아이들 안 돌봐주면 저들 누가 돌봐주겠어요? 쟤들이 지금 그 썩은 물을 먹고 있잖아요. 안 먹힙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낮은 점수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예상 천중을 설정하고 그 청중에 맞춰서 감성적으로 갈지 논리적으로 갈지 어떤 사진을 보여줄지 어떤 제스처를 취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종합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9학년 마지막 작품으로 이제 스콧 피츠제럴드 위대한 개츠비 이걸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리플리 증후군은 아까 우리가 봤던 거짓말이라는 영화도 연결이 되는데 리플리 증후군 그 다음에 이 작품에서 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이제 화자인 닉의 역할입니다. 화자인 닉의 역할. 그래서 닉의 역할이 왜 중요한가? 특히 결말에서 닉이 주제를 완성하는데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가? 또 한 가지 이제 표면적으로 안 나오지만은 이 작품 속에서 닉이 데이지에 대한 감정 변화가 왜 중요한가? 닉은 왜 개츠비와 데이지 밀레를 도우는가? 그리고 결정적으로 데이지가 톰을 선택함으로써 닉은 어떻게 태도가 바뀌는가? 그것이 이 이야기의 흐름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런 것들은 이제 종합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이제 이 작품은 내재적 접근과 외재적 접근 두 개로 하는데 외재적 접근으로 하게 되면은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그거죠. 1920년대 이제 미국의 그 아메리칸 드림에 대한 비판. 근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었죠. 학생들이 공감할 수 있는 작품을 골라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작품이 1920년대 아메리칸 드림에 대한 비판인데 그게 우리 학생들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그것도 가르치지만 이제 제가 중점을 두는 것은 사랑에 빠졌을 때 사랑에서 자꾸 환타지를 만드는 사람이 어떻게 이제 폭망하는가. 그러니까 왜 사랑에 빠졌을 때 대상을 있는 그대로 봐야 되는가. 요거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 소설 속에서 개츠비는 데이지를 자꾸 우상화하죠. 그게 개츠비가 실패하는 이유이고, 여러분들도 나중에 사랑에 빠지면 분명히 대상을 실제 이상으로 막 황금칠을 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사람 실패한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보도록 노력해라. 저는 이제 그거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외제적 관점으로 접근했을 때 이제 1920년대 아메리칸 드림에 대한 비판, 그리고 내재적 관점에서 접근했을 때 이제 사랑에서 왜 환타지를 개입시키면 안 되는가? 왜 대상을 있는 그대로 봐야 되는가? 데이지를 돈을 밝히는 여자라고 있는 그대로 받는 톰이 왜 승리하고 데이지가 나의 낭만에 반해서 나를 선택할 것이다라고 착각한 개츠비는 왜 패배했는가? 그러니까 이제
저거는 이제 내재적 접근과 외재적 접근은 기본적으로 이제 다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작품이 예를 들어서 어떤 작품이 1950년대 파리대왕 같은 경우 1954년에 쓰였을 때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사회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제 외재적 접근으로 이제 어떤 유럽에서 3차 세계대전 그런 게 되겠죠. 근데 일반 독자의 경우에는 그게 아니라 그냥 현대에서 그 외적 정보 없이 그냥 읽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그냥 인간의 내면에는 야만성이란 게 잠재되어 있구나. 그게 문명과 격리되면 터져 나오는구나. 그렇게 되겠죠. 기본적으로 거기에서 이제 두 가지 해석이 나옵니다. 외적 정보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거 두 개는 이제 기본적으로 같이 가르쳐야 됩니다. 자, 선생님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좀 그 7, 8, 9학년에서는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그 언어에 치중하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이 많이 안 나왔기 때문에 좀 빨리 나갔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한 시간에 한 학년을 다루면서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게 될 건데 그 선생님들 들어보시면서 이런 부분이 좀 보강됐으면 좋겠다. 그런 게 있으면 이제 제게 그 단톡방에서 메시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부분을 좀 더 보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건너뛴 부분은 그 공유 드라이브에 이 자료가 통째로 올라가 있으니까 그걸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궁금하신 점은 이제 단톡방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선생님들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없으면 이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쳐도 되겠습니까? 네. 예, 요 영상 제가 이제 오늘 저녁쯤에 제 유튜브 채널에 올려놓을 테니까 그 놓치신 부분이 있으면 거기서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